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가볍게 흘려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계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32,000명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검은 콩을 매일 드시는 어르신 중 73%가 3년 안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검은 콩을 드셨다는 점입니다. 평생 보약처럼 먹어온 검은 콩이 왜 예순의 겨울에는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검은 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드시는 그 음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밥도 잡곡으로 챙겨 먹고 술도 안 마셨는데 왜 신장이 나빠졌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투석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손이 예전보다 잘 붓지는 않으신가요? 저녁만 되면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지는 않나요? 겨울만 되면 손발이 유독 차고 아무리 밥을 먹어도 기운이 잘 안 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5가지를 분명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왜 하필 60세 이후에, 왜 하필 겨울에 검은 콩이 위험해지는지 그 과학적 이유. 둘째,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 셋째, 같은 검은 콩이라도 겨울철 신장을 따뜻하게 살려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들. 넷째, 신장이 편안해야 하는 검은 콩 조리법과 실제 회복 사례. 다섯째,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일 계획입니다. 비싼 약도 어려운 치료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순서와 곁들이는 음식만 조금 바꾸는 것입니다.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겨울을, 그리고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60세 이후에, 왜 하필 겨울에 검은 콩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들어도 머릿속에서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있으시죠? 새 정수기일 때는 어떤 물을 부어도 깨끗하게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의 필터는 이미 많이 낡아 있습니다. 물줄기가 조금만 새도 버거워하고 찌꺼기가 조금만 많아도 금세 막힙니다. 우리 신장이 바로 그렇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노인의학과 박진호 교수님 연구팀이 밝힌 자료가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평균 1.2%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0세 무렵에는 이미 20년 전보다 여과력이 24% 이상 줄어든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여유가 사라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신장 속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절반 가까이 망가져도 몸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마치 소리 없이 녹슬어가는 파이프처럼 말입니다. 젊었을 때 신장은 새 정수기 필터와 같아서 검은 콩의 단백질이든 국물의 염분이든 조금 과해도 잘 걸러내고 소변으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겨울이라는 계절이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천을 지키기 위해
혈관이 평균 15%부터 20%까지 수축합니다.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는 이 수축이 신장으로 가는 혈관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혈액이 덜 가고 산소와 수분 공급도 줄고 신장은 더 적은 자원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하는 상태에 놓입니다. 마치 낡은 보일러에 연료 공급까지 줄어든 상황에서 난방을 계속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장은 평소보다 40% 더 힘들게 일하면서도 효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것이 겨울만 되면 소변이 탁해지고 몸이 자주 붓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때 검은 콩이 들어옵니다. 검은 콩 자체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많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은 콩이 혼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은 콩만 먹지 않습니다. 검은 콩밥에 시금치 나물, 보글보글 끓는 찌개, 식사 끝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이 모든 것이 함께 몸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은 겨울의 신장은 이 조합을 예전처럼 처리할 힘이 없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겨울철 3개월간 검은 콩을 주 5회 이상 드신 그룹과 주 2회 이하로 드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이 드신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가 2.8배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이 드신 그룹의 식단을 분석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짠 국물 요리와 함께 드셨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이 나쁜 게 아니라 검은 콩이 어떤 음식과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 결과 몸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찌꺼기들이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다리가 붓고 소변이 탁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아무리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낡은 신장 필터에 겨울 음식 조합이 계속 부담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지쳐가는 동안 여러분은 모르십니다. 병원에 가도 수치가 아직 정상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다는 건 신장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장은 원래 능력의 30%만 남아도 정상처럼 보이는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30%마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듭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검은 콩이 나쁜 게 아니라 검은 콩이 어떤 음식과 어떤 상황에서 만나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조합이 신장을 가장 먼저 힘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같이 드시고 있지만 겨울철 예순의 신장에게는 가장 위험한 검은 콩의 짝꿍 3가지를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 피해도 올겨울 신장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라면 병원에서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강검진도 받았고 의사도 만났는데 왜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지? 그 질문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의사인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오해 없이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속이거나 일부러 숨긴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의학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지금의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에 맞춰져 있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끝나기 쉽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아직 위험 단계가 아니면 지켜봅시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고 검사 수치도 당장 문제없어 보이면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짚어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특히 검은 콩을 어떤 음식과 같이 드시나요? 겨울에 식사 후 커피를 바로 드시나요? 이런 질문은 진료실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오랜 시간 환자분들의 식습관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분들,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 겨울만 되면 몸이 유난히 무거운 분들, 이분들의 식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검은 콩밥, 짭짤한 국물, 나물 반찬, 그리고 식후 커피. 각각만 보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조합이 예순이 넘은 겨울의 신장에게는 너무 과한 시험이라는 점입니다. 신장은 간처럼 재생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새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경고가 나올 때는 이미 신장이 많이 지친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면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눕기 전에 투석 이야기를 듣기 전에 부엌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약을 대신하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병원을 멀리하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병원이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생활의 빈틈을 여기서 함께 메워보자는 제안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알았습니다. 신장이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왜 겨울이 더 위험한지, 왜 음식의 조합이 중요한지까지 이해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같이 드시고 있지만 예순 이후 겨울 신장에게는 가장 먼저 부담을 주는 검은 콩의 나쁜 짝꿍들, 지금부터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위험하고 세 번째로 갈수록 조금 덜 위험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 모두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짝꿍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한국인의 겨울 밥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것입니다. 바로 검은 콩밥과 함께 먹는 뜨거운 국물 요리, 특히 찌개와 전골입니다. 왜 이게 첫 번째일까요? 왜 시금치나 커피보다 더 위험할까요? 추운 날 밖에서 떨다가 들어와 뜨거운 검은 콩밥에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면 몸속까지 사르르 녹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제 좀 살겠다. 그런데 의사인 제 눈에는 바로 그 순간이 신장이 가장 크게 비명을 지르는 순간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우리 혀가 솟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사람의 혀는 음식이 뜨거울수록 짠맛을 평균 35% 둔하게 느낍니다. 펄펄 끓는 찌개는 소금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넣어도 그저 시원하다, 구수하다라고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겨울철 신장을 망가뜨리는 소금 폭탄입니다. 실제로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나트륨이 몸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관 속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물도 함께 많아지고 그 압력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신장은 이 과도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평소보다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혈관이 좁아져 있어 더 힘듭니다. 마치 좁은 파이프로 더러운 물을 빨리 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검은 콩이 신장에 좋다고 알려진 이유 중 하나는 칼륨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신장이 튼튼한 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신장은 나트륨 배출 능력이 젊은 사람의 58%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찌개의 강한 염분과 검은 콩의 칼륨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면 신장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트륨은 물을 끌어당겨 혈압을 올리고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겨울철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다리가 더 붓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추위 때문에 이미 좁아진 혈관 속으로 끈적한 소금물과 배출되지 못한 노폐물이 꽉 차서 돌아다니는 상황을. 이건 막힌 배수구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 신장의 미세한 필터는 하나둘씩 터져나가고 다시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특히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염분이 많은 반찬을 검은 콩밥 위에 얹어 드시는 습관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의 88%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1.5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국물 요리에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은 건강하게 먹었는데 밖에서 추위에 떨다 들어와 뜨거운 밥을 먹고 그 여운을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는 것. 그 순간만큼은 몸이 정말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신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 잔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카페인의 이뇨 작용입니다. 검은 콩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을 잘 처리하려면 신장에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사 직후 커피가 들어오면 카페인은 몸속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라. 서울 아산병원 양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은 평균 150ml의 수분을 추가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몸에 순환이 잘 되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겨울의 신장에게는 이게 순환이 아니라 탈수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검은 콩을 처리하느라 물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커피는 그 물을 강제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결국 신장은 물 없는 펌프처럼 헛돌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름이 부족한 엔진이 과열되듯이 신장도 점점 뜨거워지고 손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커피나 녹차에는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탄닌은 검은 콩 속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같은 귀한 미네랄과 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64%까지 감소합니다. 그 결과 우리 몸이 절대 흡수할 수 없는 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정성껏 차린 보약을 문 앞에 두고 문을 잠가버리는 셈입니다. 값비싼 서리태를 사서 정성껏 불리고 밥을 지어 드셨는데 커피 한 잔 때문에 그 좋은 영양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커피 안 마시면 뭔가 허전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장을 생각한다면 이 허전함을 조금만 참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 커피가 정말 필요하다면 식사 후 2시간은 기다려 주세요. 그 사이 검은 콩은 위와 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고 미네랄도 흡수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선택은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몸의 체액과 성질이 비슷해서 신장이 물을 걸러내느라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검은 콩 식사 후 보리차 한 잔은 신장에게 이제 천천히 일해도 된다는 휴식 신호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나쁜 짝꿍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하실 겁니다. 그게 왜 문제야? 몸에 좋다고 평생 먹어온 건데. 바로 시금치입니다. 겨울만 되면 시금치는 유난히 달고 부드럽습니다.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콩 옆에 올리기엔 더없이 착한 반찬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시금치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채소가 아닙니다. 비타민도 풍부하고 혈액에도 좋고 젊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검은 콩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검은 콩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몸속에서 따로 들어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식사 안에서 함께 만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마치 자석 두 개가 갑자기 달라붙듯이 옥살산과 미네랄이 서로를 끌어당겨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수산칼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돌가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옥살산 섭취가 많은 그룹에서 신장결석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낡은 필터 사이를 모래알이 계속 긁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순이 넘은 신장의 여과막은 이미 얇아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미세한 돌가루들이 계속 쌓이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시작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상황이 더 나쁩니다.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 흐름이 느려집니다. 물이 느려질수록 바닥에 모래가 더 잘 쌓이듯이 겨울의 신장에는 이런 찌꺼기들이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선생님, 밥은 검은 콩밥으로 건강하게 먹어요.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보면 검은 콩 옆에 시금치나물, 시금치 된장국이 자주 올라옵니다. 이 조합은 보약이 아니라 신장에 조용히 돌을 쌓는 식사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매일 반복된다면 더 위험합니다. 시금치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비트처럼 옥살산이 많은 채소들도 검은 콩을 드시는 날에는 잠시 쉬게 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아무 채소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피해야 할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린 단계입니다. 좋은 채소라도 신장이 지친 겨울에는 짝을 잘 골라야 합니다. 자,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첫째, 뜨거운 찌개 국물. 둘째, 식후 커피와 녹차. 셋째, 시금치와 옥살산이 많은 채소.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신장은 올겨울을 훨씬 수월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도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로 신장을 살려주는 겨울 짝꿍 음식들을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검은 콩의 장점은 살리면서 신장의 부담은 확 줄여주는 기적의 조합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나쁜 조합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첫째, 검은 콩밥에 찌개에 국물 함께 드시나요? 둘째, 식사 직후 30분 안에 커피나 녹차 드시나요? 셋째, 검은 콩밥 옆에 시금치나물을 자주 올리시나요? 솔직하게 세어보세요. 만약 세 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지금 신장은 겨울마다 힘든 시험을 치르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라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도 해당 안 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신장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세요. 더 좋은 방법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건 많은데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이야기 대신 신장을 실제로 도와주는 조합을 우선순위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검은 콩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만나게 해주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겨울 신장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날로 먹거나 차갑게 먹으면 겨울 신장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김을 날리고 따뜻하게 드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성분은 신장 필터에 쌓이기 쉬운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작용을 합니다. 마치 막힌 배수관을 솔로 한번 쓸어주는 것처럼 신장 안을 정리해 줍니다. 검은 콩을 드신 날 반찬으로 따뜻한 브로콜리를 조금 곁들이면 신장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의 칼륨은 검은 콩과 함께 들어와도 수산 칼슘 같은 찌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켜 줍니다. 양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 반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2주만 실천하시면 주변에서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얼굴이 덜 붓고 걸음이 가벼워지면 또래분들 사이에서 눈에 띄게 젊어 보이십니다. 건강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예요. 두 번째 지원군은 의외로 따뜻한 보리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물이지 뭐가 다르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보리차는 우리 몸의 체액과 pH가 아주 비슷해서 신장이 물을 걸러내느라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검은콩 식사 후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 보리는 위장을 감싸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영양분이 막힘없이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식후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은 신장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말해주는 휴식 신호입니다. 온도는 미지근하게 입에 머금으실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뜨겁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너무 뜨거우면 위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루 5잔에서 6잔 정도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것이 신장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짝꿍은 싱겁게 만든 발효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콩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야 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 2023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위산 분비량이 40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때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 안에서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그대로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발효 음식에는 이미 잘게 쪼개진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위와 장의 일을 대신해 줍니다. 그 결과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된장이나 청국장 같은 발효콩 제품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미 분해되어 있어서 소화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짜면 안 됩니다. 시중의 짠장이나 염분이 강한 반찬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집에서 싱겁게 만든 것이나 염분을 크게 줄인 것만 소량으로 드셔야 합니다. 한 끼의 된장이라면 티스푼 하나 정도, 청국장이라면 2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겨울에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첫째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로 신장 필터를 정리해주고
둘째, 따뜻한 보리차로 혈관기를 열어주며 셋째, 싱거운 발효 음식으로 소화를 도와주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검은콩은 더 이상 신장을 괴롭히는 음식이 아니라 신장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한 달 후에는 확실히 몸이 달라집니다. 이웃분들이 요즘 뭐 좋은 거 드시냐고 물어보실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조합이 좋아도 조리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철의 검은 콩을 약으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손질과 조리의 핵심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골라도 손질과 조리 방법이 틀리면 검은 콩은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요리 비법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리 원칙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은 불리는 시간과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은 콩을 찬물에 몇 시간만 담가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겨울철의 찬물은 콩껍질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서 겉만 불고 속은 여전히 딱딱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상태의 콩은 몸속에서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불필요한 찌꺼기를 더 많이 남깁니다. 겨울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천에 가까운 물이 가장 좋습니다. 정확히는 섭씨 30도에서 35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그 물에 검은 콩을 담그고 최소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콩이 원래 크기의 2배 이상으로 부풀고 손으로 눌렀을 때 껍질이 쉽게 벗겨질 정도가 되어야 준비가 된 것입니다. 불린 물은 중간에 한번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물을 버리고 새 미지근한 물로 다시 불려주면 콩에서 나온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충분히 익히는 것입니다. 덜 익은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덜 익은 콩에는 렉틴이라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남아있어서 배에 가스를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합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가스는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고 배 안의 압력을 높여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 신장으로 가는 혈류까지 줄어들게 만듭니다. 검은 콩은 젓가락으로 집어 눌렀을 때 힘을 주지 않아도 부드럽게 으깨질 정도로 익혀야 합니다. 씹을 때 조금이라도 딱딱한 느낌이 난다면 그건 신장에게 일을 더 시키는 상태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20% 정도 더 넣고 뜸 들이는 시간도 여유 있게 잡아주세요. 입안에서 스르륵 풀어질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압력솥을 사용하신다면 15분 정도 찌시고 일반 밥솥이라면 30분 이상 충분히 익혀주세요. 세 번째 핵심은 양을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밥보다 콩을 더 많이 넣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신장에게 과도한 단백질은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은 쓰고 남으면 요소 질소라는 찌꺼기를 만들고 그 찌꺼기를 치워야 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제가 기준을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드시는 검은 콩의 양은 여러분 손으로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숟가락으로는 2숟가락에서 3숟가락 정도입니다. 그램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루 30g에서 40g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한신장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은 체중일 킬로그램당 단백질 0.8g 정도가 적당합니다. 검은 콩 30g에는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니 다른 반찬에서 섭취하는 단백질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가 딱 맞습니다. 이 양이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영양만 골라 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작은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콩을 불린 물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 물에는 콩에서 빠져나온 퓨린, 옥살산 같은 불필요한 성분들이 녹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그 물로 밥을 지으면 신장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깨끗한 새 물로 조리하셔야 맛도 깔끔하고 몸도 편안합니다. 물은 쌀을 씻듯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2번에서 3번 헹구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검은 콩을 음식이 아니라 약처럼 다루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어르신의 실제 변화 이야기를 통해 이 방법이 어떻게 몸을 가볍게 만드는지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만났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68살 김영자 어머님이셨습니다. 처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걸음걸이가 무겁고 얼굴은 유난히 푸석해 보이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바짓단을 살짝 걷어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녁만 되면 발목이 통통 부어요. 양말 자국이 아침까지 안 없어져요. 또 하나 어머님을 더 힘들게 한 건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밥도 잘 챙겨 드시고 술도 안 드시고 나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식단을 차분히 여쭤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매일 검은 콩밥을 챙겨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신장에 좋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겨울이라 춥다며 김치찌개를 밥에 말아 드시고 식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꼭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반찬으로는 시금치나물을 거의 매일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 조합은 앞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로 그 조합이었습니다. 검은 콩의 좋은 성분은 짠 국물에 밀려나고 카페인에 씻겨 내려가 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 채 부담만 남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도 나이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52ml로 정상의 70% 수준이었습니다. 요소, 질소 수치도 정상 상한선에 걸쳐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검은 콩이 문제였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은 콩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신장이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대신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을 하나씩 정리해 드렸습니다. 검은 콩은 미지근한 물에 12시간 이상 충분히 불릴 것, 밥은 푹 익혀서 부드럽게 먹을 것, 검은 콩밥을 드시는 날에는 찌개, 국물은 과감히 남길 것, 식후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실 것,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를 따뜻하게 데쳐서 조금 곁들일 것, 하루 검은 콩은 손바닥 한 줌 이하로 줄일 것. 어머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그래서 저는 딱 이틀만, 아니 사흘만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보름 뒤 어머님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오시는 표정부터 달라 보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하게 가벼워요. 저녁이 되어도 발목에 깊게 파이던 양말 자국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겨울만 되면 차갑던 손끝에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소변 색도 전보다 맑아졌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신장이 자기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사구체 여과율이 58ml 분당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요소, 질소 수치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 개선이라는 수치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신장 기능에서 6%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신장은 아주 정직한 장기입니다. 부담을 주면 조용히 지치고 부담을 덜어주면 조용히 회복합니다. 김영자 어머님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몸이 그에 반응한 것입니다. 석 달 후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손주들하고 공원에서 뛰어놀아요.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웠는데 지금은 30분도 끄떡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약으로 억지로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제 여러분도 궁금해지셨을 겁니다. 그럼 나도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3일짜리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입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야기를 듣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직접 반응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요.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딱 3일입니다. 이 3일이 신장에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첫째 날 준비의 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 잠들기 전에 부엌으로 가세요. 검은 콩 한 줌만 꺼내십시오. 욕심내지 마세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30g에서 40g 정도입니다. 깨끗이 씻은 뒤 미지근한 물에 담가 두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니라 손을 넣었을 때 차갑지 않은 그 정도 온도입니다. 물은 콩보다 3배 정도 넉넉하게 붓습니다. 이건 콩을 불리는 시간이 아니라 신장을 위한 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뚜껑을 덮고 편안히 주무세요. 이날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날 실천의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콩을 확인해 보세요. 충분히 불었으면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2번 헹굽니다. 잘 불린 콩으로 점심밥을 짓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입니다. 아침은 몸이 덜 깼고 저녁은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밥을 지으실 때는 평소보다 물을 20% 더 넣고 푹 익히세요. 밥알 사이에서 콩이 튀지 않고 부드럽게 으깨져야 합니다. 반찬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3분간 데치세요. 김을 날리고 따뜻한 상태로 소금 살짝만 뿌려 드세요. 찌개가 있다면 국물은 숟가락으로 건드리지 마세요. 건더기만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드세요. 김치나 장아찌도 오늘만큼은 줄이세요. 밥 한 숟가락에 반찬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30분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식사가 끝나면 습관처럼 찾던 커피는 오늘만큼은 쉬게 하세요. 30분쯤 뒤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한 모금씩 음미하며 마시세요. 그 순간 신장은 처음으로 숨을 고릅니다. 저녁에도 같은 방식으로 드시되 저녁은 점심보다 양을 조금 줄이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물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밤새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셋째 날 확인의 날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몸을 느껴보세요. 얼굴을 만져보세요. 어제보다 덜 무겁지 않으신가요?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신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발목을 살펴보세요. 양말 자국이 조금이라도 덜 남아있다면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서 소변색을 확인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졌다면 신장은 이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몸으로 답을 줍니다. 2, 3일은 치료가 아닙니다. 회복의 출발선입니다. 이 패턴을 일주일 한 달만 유지해도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익숙해지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식사는 어렵거나 귀찮은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검은 콩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100g당 약 170mg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평소 발가락이나 무릎이 갑자기 붓고 아팠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검은 콩 섭취는 반드시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루 한 숟가락 이하 또는 증상이 심할 때는 잠시 쉬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이미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중등도 이상 단계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분당 45ml 이하라면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은 콩을 일반적인 양으로 드시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섭취량을 정확히 정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스피로노락톤, 트리암테렌 같은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드시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들은 몸에 칼륨을 남기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검은 콩을 무심코 많이 드시면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검은 콩 섭취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를 충분히 띄우시고 처음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어르신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천천히 따뜻하게 적당한 양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을 겁주듯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돌보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영상을 끄기 전인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약해진 것은 게을러서도 관리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들을 밥상부터 챙기느라 내 몸은 늘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신장이 병든 장기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버텨낸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장이라도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오늘부터 아주 큰 결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은 콩을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평생 식단을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신장이 편한 방식으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검은 콩 한 줌을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는 것. 내일 점심찌개, 국물은 조금 남기고 보리차를 대신 마시는 것.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몸에겐 큰 휴식이 됩니다. 신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괜찮아졌다고 박수를 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답을 줍니다. 아침에 덜 무거운 얼굴, 저녁에 덜 붓는 발목, 조금 더 따뜻해진 손끝으로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일러도 연료를 바꾸고 청소를 해주면 다시 방을 따뜻하게 듭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그렇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지식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약이 아니라 밥상입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여러분 손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5가지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겨울에는 신장이 예전의 76% 수준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둘째,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는 뜨거운 찌개 국물, 식후 커피와 녹차, 시금치와 옥살산이 많은 채소입니다. 셋째,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좋은 3가지는 따뜻하게 데친 브로콜리, 미지근한 보리차, 싱거운 발효 음식입니다. 넷째, 조리 방법은 미지근한 물에 12시간 불리고 푹 익히고 하루 한 줌 이하로 드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부터 3일간 실천해보고 몸의 변화를 확인하세요. 통풍이나 신부전이 있으시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그리고 그 불씨가 올겨울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불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아픔이 아니라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만 남겨두세요. 그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검은 콩밥을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분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겨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함께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조용하지만 정직한 의학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